자, 이번에는요, 샘플로 이제 앵귤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어 봤는데, 컴포넌트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접속을 해보고요. 자, 기본은 이제 앱 컴포넌트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앱 컴포넌트 HTML 문서인데요. 자, 앱 컴포넌트 말고 추가적인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ng generate 그래서 generate component를 만들겠다. 자, ng generate angular CLI를 사용하게 되면요. ng generate component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미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header dash component를 만들겠다. 헤더 이제 그냥 헤더라고 할게요. 헤더란 이름으로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대시 드라이 대시 런이라는 이름의 옵션을 주게 되면요.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파일들이 수정이 되는지를 미리 보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 루트에서 ng generate component 하게 되면 헤더란 이름의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헤더란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폴더 이제 규칙은 이렇게 돼요. 컴포넌트 이름으로 이제 폴더가 하나 만들어주는구나. 기본값이 폴더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ader.component.css 파일과 html 스펙 파일과 ts 파일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app.module.ts 파일을 건드려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만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위에 요 명령어하고 똑같은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ng generate 대신에 줄여서 g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ng generate 역시 컴포넌트 대신에 줄여서 c라고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름 다음에 이제 대시 드라이 런 대신에 마이너스 d 옵션을 줘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d 옵션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고 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파일들을 만들겠다. 4개의 파일을 만들고 하나의 파일을 업데이트하겠다.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명령어 두 개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스펙 파일을 사용하지 않겠다 한다면요. 위쪽 화살표 눌러놓고요. 헤더를 만들어 주는데요. 대시 스펙을 false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면 자, 스펙 파일을 이제 만들지 않고 CSS, HTML, 타입스크립트 파일과 모듈 파일을 이렇게 이제 건드려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그러면 일단은 헤더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 옵션, dry run 옵션을 빼고요. ng generate component header 스펙 파일은 false로 이렇게 자, 현재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다가 자, 헤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개 파일이 생성되고 이제 폴더에다가 3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모듈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소스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헤더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CSS 그냥 empty로 HTML은 헤더 works라고 한 줄짜리 그 다음에 컴포넌트는 기본 헤더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앱-헤더라는 이름으로 요 접두사도 앱이라는 이름의 접두사도 뭐 다른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컴포넌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pp.modules.ts 파일에 보면 헤더 컴포넌트가 자동적으로 요 한 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클러레이션 쪽에다가 현재 모듈에서 현재 앱 전체 모듈에서 헤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 요 코드가 요 한 줄과 요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됐고요. 그러면 이제 헤더 컴포넌트를 자, 헤더 컴포넌트에 헤더 웍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 app.component.html 문서에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데요. 잠깐 콘솔 창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창에 가서요. 실행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요. ng 서브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이너스 오픈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바로 어떻게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g 서브 오픈 명령을 통해서 바로 기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바로 실행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웹브라우저, 저 같은 경우는 엣지 웹브라우저가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되면 appworks라고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럼 appworks는 어느 페이지가 실행된 거예요? 코드상에서는 appworks는 이거 app.component.html 문서인 여기가 실행된 거고요. 여기 타이틀 부분은 어디에서 와서 요거 보면 app.component.ts 파일에 보면 appworks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실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angular note project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angular note project가 실행이 되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기본은 app.component.html 페이지가 기본으로 실행이 되고 있네요. 지금 app 컴포넌트가 기본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든 헤더 컴포넌트를 여기 앱 컴포넌트에다가 읽어다가 실행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헤더 웍스라는 이름의 이제 문단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얘의 이름, 요 헤더 컴포넌트는 어떠한 셀렉터 앱 헤더라는 이름의 셀렉터로 사용이 되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카피를 해서요. 요거를 앱 컴포넌트에 서 사용해 줄 수 있는데요. 사용이 가능한 거는요. app.modules.ts 파일에다가 헤더 컴포넌트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앱 컴포넌트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서는 이 셀렉터를 요청하게 되면 이 셀렉터를 이제 앱 헤더라는 이름의 셀렉터를 요청하게 되면 뭐가 실행이 된다? 현재 요 문서, 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요. 자, 헤더 부분 h2 태그를 만들어 놓고요. 헤더 부분을 여기 바로 h2 태그 밑에다가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앱 헤더에 시작과 끝으로 적어주면 여기 부분에서 뭐가 실행이 된다? 자, 화살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헤더 컴포넌트들 얘네들 박스로 먼저 그려 볼까요? 헤더 컴포넌트 얘네들 세 개의 컴포넌트가 실행이 돼서 어디 부분에서 여기 이제 app component.html 문서 안에 있는 여기 부분에서 app header라는 이름으로 요 셀렉터로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장하고 한번 실행시켜 보면 헤더 밑에 뭐가 만들어진다? 헤더 웍스라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은 앱 컴포넌트고요. 여기 부분은 헤더 컴포넌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콘솔 창에 잠깐 가볼까요? 현재 프로젝트를 중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Y, 엔터 눌러서 잠깐 중지시키고요. 물론 그 콘솔 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잠깐 중지시키고요. 자, 뭐를 ng 위쪽 화살표 눌러볼까요? 위쪽 화살표 이렇게 만들어 온 게 하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엔 ng generate component 헤더 대신에 푸터도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란 이름의 기능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d 옵션을 한번 잠깐 줘볼게요. 자, -d 옵션을 주기 때문에 푸터 컴포넌트는 푸터란 이름의 폴더에 자, 이렇게 html, css, ts 파일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런 다음에 잠깐 위쪽 화살표 누르고요. 푸터 컴포넌트를 만드는데요. 대시 인 라인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잠깐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 인라인이 아닌가요? 푸터를 대시 인라인 HTML, CSS, TS 파일인데 대시 인라인이 아니라 HTML 문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인라인 템플릿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인라인 템플릿이니까 대시 인라인 대시 템플릿을 한번 옵션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보면요. 자, -d 옵션이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인라인 템플릿이라고 해서 HTML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여기 안에 인라인 템플릿으로 인라인 템플릿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푸터 같은 경우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인라인 SQL로 만들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푸터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 화살표 눌러서 인라인 템플릿이라는 것은 자 줄여서 대신에 마이너스만 옵션 주고 IT 옵션 인라인 템플릿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IT 옵션 엔터 주게 되면 자, 동일하게 이제 HTML 문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맞죠? 자 그러면 요 CSS 파일도 인라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ng generate component footer 컴포넌트를 인라인 템플릿을 만들어 주고요. 대시 인라인 대시 스타일로 줄 수가 있고요. 대시 스펙 파일은 false로 두고요. 대시 d를 줘서 뭐로 줄 수 있다? 인라인 템플릿 만들지 않고 요거 인라인 템플릿과 인라인 스타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다면 다시 위쪽 화살표 누르고요. 인라인 스타일도 자 마이너스 is 옵션을 줘가지고 주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축약형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된 것 같고요. 그냥 푸터는 이렇게 간단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t dry run 옵션을 빼고요. 자 푸터 컴포넌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을 했고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자 푸터 컴포넌트가 만들어졌고요. 푸터 컴포넌트는 TS 파일 하나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인라인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그 이제 키보드의 숫자 탭키 위에 있는 거 숫자 1 옆에 있는 거 즉 물결 표시 기호 있잖아요. 요거 백틱 기호로 되어 있고요. 컨트롤 플러스로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앱 대시 푸터로 되어 있고요. 스타일도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와 있고요. 따로 파일로 템플릿 URL과 스타일 URL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직접 인라인으로 작성이 되게 이제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div 태그를 사용해서 at 이제 $mb copy 세미콜론 copyright angular not all right reserved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1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이 한 줄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푸터 컴포넌트도 어디에 app.modules.ts 파일에 보면 아하 고맙게도 푸터 컴포넌트를 제 강의 여기저기 보시면 제가 이거 그 타이핑 레벨로 하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이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요만큼 여기. 그래서 다시 어디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직접 제가 타이핑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앵귤러 CLI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요 한 줄 추가하고 요 한 줄 추가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앵귤러 CLI.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앱 모듈에서 현재 앱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모듈에서는 헤더하고 푸터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서 app.component.html 문서에 가서 저 밑에 가서 제가 h3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 부분에서 푸터를 출력하겠다 한다면 자 푸터 이름은 푸터의 셀렉터는 어떤 이름으로 app-푸터로 되어 있네요. 그럼 얘를 카피를 하거나 직접 타이핑하거나 해서 자 푸터는 여기에다가 제가 푸터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푸터가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요. 자, 웹브라우저 어디 있나요? 아까 실행했었던 거. 이건 다시 실행해야 되겠죠? 예, 왜 다시 실행하냐면 제가 아까 콘솔창에서 멈춰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ng 서브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 보기에 통합 터미널 컨트롤 플러스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통합 터미널을 열어주고요. 여기서
ng 서브 서버가 아니라 ng 서브 대시 대시 오픈을 해줄 수 있는데 역시 대시 대시 오픈 해줄 필요 없이 마이너스 하나에 5에서 마이너스 5 옵션을 써서 오픈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웹브라우저로 실행해라. 엔터. 그래서 여기서 자 파워쉘로 되어 있는 기본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 cmd 또는 파워쉘에서 이제 ng sub 마이너스 5 옵션을 줘서 기본 웹브라우저로 실행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기본은 app.component. 이제 뭐 HTML 문서가 기본이고요. 자 헤더 부분은 헤더 웍스 부분은 헤더 컴포넌트에서 읽어온 거고요. 푸터에 있는 카피라이트 정보는 푸터 컴포넌트에서 읽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컴포넌트에 또 다른 헤더 컴포넌트하고 푸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현재 프로젝트는요. 제가 푸터 헤더하고 푸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헤더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봤고 푸터 컴포넌트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거를 app.modules.ts 파일에다가 등록을 한번 시켜 봤습니다. 근데 그 등록을 시켜주는 걸 제가 수작업으로 요거 타이핑한 거 이제 그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수작업으로 요 두 줄 타이핑하고 디클레이션 쪽에다가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뭐를 사용해서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앵귤러 CLI 사용한 그 코드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데모로 보여드리면요. 잠시만요. 요렇게 요거 이제 헤더하고 푸터를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이제 마이너스 D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미리 보기 기능이고요. 그래서 ng generate 컴포넌트 헤더를 만들어 봤고요. 헤더 스펙은 false, inline template 줄여서 IT, inline 스타일을 줄여서 IS에서 이제 뭐 푸터 컴포넌트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ng generate 컴포넌트 푸터 뭐 이제 inline template, inline style, 스펙 파일은 false로 두고요. 마이너스 D를 빼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헤더 컴포넌트하고 푸터 컴포넌트를 한번 이제 루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요거 두 개는 그냥 데모용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실제 지금은 그냥 현재 예제에서 그냥 데모용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사용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콘솔 창 어디 있죠? 콘솔 창을 제일 위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앵귤러 이제 저 같은 경우 C 드라이브를 루트를 사용하니까요. C 드라이브 루트에 있는 앵귤러 폴더에 가서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 컴포넌트 폴더 갔고요. 그 다음에 엔진 U 앵귤러 CLI는 엔진 U를 사용해서 앵귤러 노트라는 이름의 제 강의용 폴더 프로젝트 만들고요. 해당 폴더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열었고요. ng generate 컴포넌트 헤더 드라이 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ng generate 컴포넌트 헤더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generate 해라. 이제 대시 대시 드라이 런 하게 되면 일단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그걸 줄여서 ng c 헤더 -d로 줄인 거고요. 스펙 파일을 false로 뒀고요. 스펙 파일은 false 이렇게 여기 부분 이렇게 그냥 직접 타이핑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드는 거고요. ng sub 대시 대시 오픈을 사용해서 바로 기본 웹브라우저로 실행했고요. 중지했다가 컨트롤 C로 중지했다가 맞죠? 그래서 다시 푸터를 만들었고요. 푸터를 만드는 거는 인라인으로 인라인 이거 잘못 타입했던 거고 인라인 템플릿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템플릿을 줄여서 마이너스 IT 옵션 인라인 대시 대시 인라인 스타일 줄여서 대시 이제 IS 그리고 실행 최종적으로 실행을 했고요. 여기까지 단계를 거쳐서 앵귤러 CLI로 프로젝트 만들고 헤더 컴포넌트하고 푸터 컴포넌트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이제 앱 컴포넌트에다가 헤더 컴포넌트하고 푸터 컴포넌트를 인클루드 시켜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이번 시간에 한번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그
자, 컴포넌트 만들고 컴포넌트를 모듈에 등록하고 하는 거는요. 제가 타이핑 레벨에서 제가 강의 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어쨌든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는 직접 컴포넌트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타이핑해서 만들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앵귤러 CLI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ng 컴포넌트, ng 제너레이트 컴포넌트 명령을 쓰겠지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뭐 기타 특정한 페이지 만들 때는 앵귤러 CLI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타이핑 레벨로 만드는데요. 그것도 한 몇 번 정도, 한 10번 정도 만들었다 보면 컴포넌트에 대한 기본적인 코드가 눈에 익어지고요. 그냥 외워지고요. 그걸 모듈에 등록하는 것도 그 절차가 외워지기 때문에 뭐 이제 한 10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강의 앵귤러 CLI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컴포넌트 만들고 그 컴포넌트를 앱 컴포넌트에다가 등록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